안녕하세요 여러분. 나컨세스쿨 HTML 너는 누구냐 웹 강의의 나컨세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HTML, 드디어 HTML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HTML 특징, HTML 역사, 구성요소, 기본 구조, 그 다음에 우리가 이 HTML을 개발하기 위해서 어떤 툴을 사용할지에 대해까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HTML은요.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 약자입니다. 우리 하이퍼텍스트 익숙하시죠? 많이 들어봤죠? 배웠어요, 앞에서.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 일단 이 마크업 랭귀지는 제가 나중에 한번 다룰 거니까 그냥 HTML 줄임말은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좋아요. 한마디로 인터넷 서비스의 하나인 www를 통해 볼 수 있는 문서를 만들 때 사용하는 웹 언어의 한 종류이다. 일단은 이렇게만 넘어갑니다. 자, HTML의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뭐냐? 웹에서 정보를 표현할 목적으로 만든 마크업 언어이다. 우리 마크업은 나중에 한번 다룬다고 했습니다. 자, HTML은 뭐냐? 브라우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이트를 들어가서 그 사이트의 정보를 보는 거예요. HTML은. 그 정보를 볼 수 있게끔 표현해 주는 거. 표현해 주는 거를 뭐다? 그게 HTML이다. 그리고 웹페이지를 작성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언어가 HTML이에요. 그리고 HTML 그 위로 어떤 이쁘게 보이기 위해서 CSS를 먹이고 어떤 기능을 동작하기 위해서 자바스크립트 쓰고 이렇게 차차차차 올려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HTML이 우리가 네이버에 들어가서 우리 네이버 홈에 처음에 들어가면은 위에 상단에 네이버 로고 보이고 검색창 보이고 그 다음에 정보가 보이잖아요. 이런 기본적인 구조가 있어요. 이 구조 자체를 만드는 게 HTML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하이퍼텍스트를 작성하기 개발이 되어져 있다. 그리고 이 HTML에서 사용되는 명령어가 있어요. 우리가 앞으로 코딩을 하실 때 태그라고 표현을 써요. 그래서 HTML에서 사용하는 명령어는 태그다. 일반적인 텍스트 파일이다. 그리고 운영체제 독립자, 즉 텍스트 파일이기 때문에 윈도우즈에서 개발을 해도 되고 맥에서도 개발이 가능합니다. HTML은. 즉 뭐냐? 여러분 현재 윈도우즈 그 컴퓨터에 보시면 우리 윈도우즈 보조 프로그램에 메모장이라고 있어요.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메모장에서도 이 HTML 개발이 가능합니다. 그 정도로 얘는 텍스트 기반이라서 어떤 OS 운영체제, 윈도우즈가 됐건 맥OS가 됐건 다른 어떤 운영체제에 종속되지 않아요.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어요. 그게 특징입니다. 자, HTML 역사를 한번 살펴볼게요. 제가 한번 전에 수업 시간 때 HTML 1, 2, 3, 4 막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농담인지 아셨죠? 아, 진짜입니다. 자, HTML은요, 1991년 웹의 창시자인 팀 버너리스가 인터넷상의 정보를 표현 언어로 최초 개발을 하셨어요.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그리고 두 번째, 95년에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가 됐고요. 그 다음에 3, 까지 올라왔고 4까지 거의 90년대, 98년까지 개발이 됐어요. 자, 근데 지금 HTML 1, 2, 3, 4 오다가 갑자기 XHTML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이제 현재 사용하고 있는 HTML5가 있는데요. 좀 중요한 변천사가 있어요. 뭐냐면 이 HTML4부터가 좀 변천사입니다. HTML3까지는 말 그대로 정말 텍스트 기반이었어요. 텍스트 기반이라서 HTML만 그냥 약간 쓰게 되면 우리 문서처럼 나와요. 정말 우리 워드에서 타이핑 치면 그냥 뭐 큰 글씨, 작은 글씨 할 수 있고 큰 글씨 입힐 수 있죠. 그런 것처럼 문서 형태였는데 HTML4부터 뭘 할 수 있냐? CSS, 자바스크립트를 먹을 수 있게끔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좀 그 HTML의 변화가 요즘 같은 시대의 모습으로 사이트를 구축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웹페이지를 만들 수 있게끔 그 변화의 시작이 계기가 된 게 이 HTML4부터예요. 그리고 이제 2000년대에 XHTML이라고 HTML과 XML 합쳐서 또 약간 이거를 표준화 시키려고 했던 적이 있었어요. XML에 대해 나중에 한번 제가 기회가 되면 말씀드릴게요. 이런 게 있다 정말 알고 계세요. 하지만 이제 이게 좀 많이 보편화가 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어느 기업의 웹사이트는 이 XHTML 기반으로 작성한 이 웹페이지를 사용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 지금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HTML5 이게 표준으로 채택이 됐어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더 이상 다른 버전이 나오지 않고요. 현재까지도 지금 HTML 하면은 공식적으로 그냥 공식 비용적으로 HTML5를 쓰는 게 아무래도 거의 공식화돼 있습니다. 그럼 이런 HTML은 어떻게 구성 요소가 되어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자, 이 HTML은요, 여러 가지 요소, 즉 엘리먼트라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 엘리먼트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히 구성을 보면 시작 태그, 내용, 종료 태그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여기 지금 화면의 예제를 보시면 뭐냐? 자, 이 H1이 요소예요. 요소. H1이란 요소가 있어요. 글자 크기의 태그인데요. H1이란 요 태그가 있는데, 자, 꺽쇠 H1 꺽쇠 이게 HTML 태그의 시작입니다. 시작을 알리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나컨세 스쿨이라고 제가 글씨를 입력을 했죠. 이게 이 내용인 거예요. 내용 컨텐츠. 그리고 자, 이 시작 태그가 있으면 보통은 다 종료 태그가 있어요. 그래서 꺽쇠 슬래시 H1 꺽쇠 하면 이게 뭐냐면 앞에 이 H1을 시작을 해서 나는 닫을 거야. 여기서 이거를 끝내겠어 라고 하는 종료의 의미예요. 종료 태그가 있어요. 그래서 HTML 구성 기본은요. 이런 시작 태그, 내용, 그 안에 내용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종료 태그가 있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걸 다 묶어서 우리는 엘리먼트 요소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H1의 요소다라고 한다면 H1의 요소라고 한다면 기본 쪽의 구성이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HTML 구성 요소는 다양한 요소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그러면 아까 우리 구성된 것도 다시 한번 하나씩 뜯어서 볼게요. 하나씩. 자, 태그. 우리 HTML에서 사용하는 명령어가 뭐다? 태그라고 했습니다. 태그는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꺽쇠와 꺽쇠로 표현이 돼요. 그래서 시작 꺽쇠, 닫는 꺽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작 태그는 꺽쇠, 요소명, 닫는 꺽쇠. 그 다음에 종료 태그는 꺽쇠, 반드시 슬래시를 해요. 슬래시, 요소명, 꺽쇠. 시작 태그. 그래서 태그의 표현이 이렇게 돼요. 그래서 HTML 태그의 시작은 꺽쇠. 꺽쇠끼리 표현을 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요소들이 대부분은 시작 태그와 종료 태그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또 일부는 이 시작 태그는 있지만 종료 태그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이미지, BR, HR 같은 요소예요. 여기 좀 예제를 보시면 H1이라는 요소는 시작 태그와 종료 태그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컨텐츠, 우리가 표현하고자 하는 사이트, 즉 브라우저에서 보여지는 내용들이 노출이 되고 있고 P 태그도 마찬가지. 하지만 아까 말한 이미지, BR, HR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BR 시작 태그만 하거나 어느 경우에는 BR 슬래시로 해서 이렇게 딱 하나만 쓰는 경우죠. 즉 시작하는 구간, 그다음에 내용, 종료하는 구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런 게 있다. 우리 직접 실습해볼 때 하나씩 해볼 거니까 이런 거 있다. 그냥 중요한 건 뭐다 여기서 HTML을 표현을 할 때는 태그를 표현을 한다. 일반적으로 시작 태그, 그 안에 내용이 들어가고 종료 태그가 있다. 이렇게만 알고 계세요. 그 다음에 HTML 구성하는 것 중에 속성과 속성 값이 있어요. 자, 속성은 attribute라고 표현을 하고요. 속성 값은 argument 또는 value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떤 건지 하나 살펴볼게요. 속성은 요소의 시작 태그에만 종류예요. 그 요소의 시작 태그에만 사용되는 게 속성이에요. 요소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한 개의 요소에 다중의 속성이 사용되는 공백으로 속성 구분한다. 속성값도 알아볼게요. 속성값은 속성에 지정되는 값을 의미해요. 즉 여기 샘플 하나 보실게요. 우리 앞전에서 H1에 대한 요소에 대해서 H1을 표현을 하는 식이 자 H1의 시작 태그, 내용, 종료 태그로 갔죠. 이거 잘 기억하세요. 근데 여기에 추가를 할 수 있어요. 즉 요소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그리고 시작 태그에만 사용된다. 자, H1 시작 태그 열렸죠. 근데 보세요. 뭐가 생겼어요? 스타일은 뭐 큰 따옴표, 컬러, 콜론, 레드, 큰 따옴표 닫기. 무슨 말이야 이게? 당황하셨죠? 무슨 말일까요? 자, 하나씩 뜯어볼게요. 지금 H1이라는
그쵸. 요소의 시작 태그가 있고 낙컨셉 스쿨 컨텐츠가 있고 꺽쇠 /h1 또 닫는 꺽쇠로 해서 시작 태그, 내용, 종료 태그로 해서 h1에 대한 요소를 표현하고 있죠. 이게 가장 기본 구성이죠. 근데 h1은 글자 크기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느 글자 크기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글자 크기예요. 낙컨셋 스쿨이 표현이 된 거예요. 그 웹페이지에 이렇게만 하면 낙컨셋 스쿨이라고 브라우저에 표시가 돼요. 근데 여기다 뭘 했냐면 낙컨셋 스쿨에 색깔을 입힌 거예요. 빨간색으로. 그게 이걸 지금 지정을 해준 거예요. 낙컨셋 스쿨이라는 글자를 빨간색으로 보여줘. 이게 그 명령어인, 어떻게 명령어예요. 명령어인 거예요. 그래서 스타일이 속성, 어트리뷰트예요. 즉, H1에 이 낙컨셋 스쿨에 낙컨셋 스쿨을 글씨체를 스타일을 먹이고 싶은 거예요. 속성을. 근데 어떤 스타일? 추가적인 정보인 거죠. 스타일을 먹이고 싶은 어떤 스타일? 속성값 나오죠. 아규먼트. 색깔을 빨간색으로. 자, 낙컨셋 스쿨이라는 H1의 요소에 스타일을 먹이고 싶은데 어떻게 스타일을 먹이고 싶냐? 이 글자 색깔을 빨간색으로 보여주고 싶어. 라고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스타일이 속성, 어트리뷰트가 되고 여기 컬러와 그다음에 레드값 맡긴 게 이 스타일에 대한 속성값, 아규먼트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속성과 그다음에 속성값, 어트리뷰트와 아규먼트 또는 이걸 밸류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값을 매긴다. 그래서 속성명은 속성값 이렇게 정의가 되고 있는 거죠. 자, HTML을 작성을 하실 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 태그는 대문자, 대소문자, 그러니까 대문자, 소문자를 구분하지 않고 쓸 수 있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 W3C 기억하시죠? 여기에서는 HTML4 이후로부터는 태그를 소문자로 표기를 권고합니다. 뭐 내가 대문자를 하고 싶어. 대문자로 하셔도 돼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소문자를 우리는 추천을 한다. 우리도 소문자로 할 겁니다. HTML의 파일 확장자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html, 그 다음에 .htm. 여러분께서 이 HTML과 HTML 보시면 HTML 웹페이지구나, 파일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HTML은 어떤 기본 구조로 되어 있나? 우리가 구성은 어떻게 하나? 태그로 구성이 되어 있다. 시작 태그와 내용, 종료 태그로 구분된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러면 HTML을 만드는 기본 구조. 우리가 이제 HTML 코딩을 할 건데 HTML은 어떤 기본 구조로 가져 있는지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꺽쇠. 우리 항상 HTML을 사용하는 명령의 기본은 뭐다? 태그이고 그 태그는 어떻게 시작한다? 꺽쇠로 시작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꺽쇠 I 독타입은 HTML 뭐 이런 게 있어. 그러면 또 꺽쇠 HTML 꺽쇠 헤드 그다음에 또 동료 태그 있고 body라는 또 태그가 나왔고 또 닫고 HTML 종료 태그가 있어요. 자, 위에 꺽쇠 I 독타입 HTML 닫는 꺽쇠 S 이거는 뭐냐면요. 이 문서 HTML 문서 기준이 HTML5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표현 형식이 좀 달라져요. HTML 버전별로 5일 때랑 그다음에 4일 때, 3일 때 이렇게 다르거든요. 근데 보통 지금 이것처럼 표기가 되면 얘는 HTML5 버전의 도큐먼트 기준이구나 라고 인지를 하고 계시면 돼요. 웹페이지에서 사용한 HTML 종류와 버전을 표시한다. 그래서 이것만 딱 봐도 HTML 버전을 알 수 있는 거죠. 즉 이렇게 표시가 되면 얘는 HTML5로 만들어진 웹페이지구나 라고 인식을 하면 돼요. 그리고 자, 꺽쇠 HTML 꺽쇠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 HTML 문서임을 알려주기 위한 거예요. 얘는 HTML 이제 시작이야. 여기 HTML 시작을 할 거야. 종료를 할 거야. 이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헤드라는 요소, 바디라는 요소가 있어요. 자, 헤드와 바디의 큰 차이점은 뭐냐? 바디는요, 웹브라우저에 실제로 보여주는 부분, 우리가 네이버 들어갔을 때 정보가 보이잖아요. 네이버 검색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보는 정보 있죠. 그게 다 이 바디에서 구현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 바디에서 코딩을 한 게 실제적으로 웹브라우저에 노출이 되는 거고요. 이 헤드는 뭐냐?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정보를 이 헤드에 입력을 시켜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안에는 타이틀, 링크, 스타일, 스크립트, 메타 이런 요소들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 앞에서 봤던 이 헤드에 메타, 뭐 타이틀, 링크, 스크립트를 넣고 그다음에 바디에 그냥 기본적인 거 우리 저번 시간에 예제로 하나 했던 거 있어요. 그걸 제가 가지고 왔거든요.
요게 요렇게 자기는 HTML 하나 만든 거예요. 이렇게 되면 HTML 웹페이지 하나를 만든 겁니다. 즉 지금 우리 이거 보면 덕타입 HTML HTML5로 만들어졌네. HTML 문서구나. 문서로 시작 태그가 HTML이네. 종료 태그 있네. 그 안에 헤드랑 바디 다 들어가 있네. 어디 볼까? 바디를 보니까 웹페이지에서 여러분 안녕하세요 닷컴쌤입니다라는 이 메시지가 있구나. 그리고 이번에는 어떤 거라는 또 메시지가 있구나. 또 이번에는 해가지고 세 가지의 텍스트가 보이고 있구나. 그런데 이번에는 어떤 거를 내가 클릭을 하게 되면 안녕 하고 이 알러 창이 뜨고 있구나. 그리고 이미지 하나가 있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것만 봐도 유추가 가능한 거죠. 아직까지 여러분들 제가 무슨 말하는지 모르겠죠.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HTML 공부를 앞으로 여러분께서 HTML 공부하시면 이 HTML 코딩된 것만 봐도 유추가 가능해요. 웹페이지가 어떻게 표현이 될지. 헤드 볼게요. 하나씩 뜯어볼게요. 헤드 안에 우리가 사람들한테는 보여지는 정보가 아니지만 이 HTML을 만들 때 웹페이지를 구성할 때 특히 HTML5로 만들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것들이 있어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메타, 캐릭터 셋, UTF-8 이렇게 돼 있죠. 지금은 이게 뭔지 모르겠어. 하지만 얘는 뭐냐면 이 메타는요, 문자, 인코딩을 선언할 수가 있고 이 웹브라우저가 웹페이지에 표시되는 문자들을 제대로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뭐 한글이면 한글이 깨지지 않게 제대로 표현이 가능하고 영어면 영어로 표기될 수 있잖아요. 그럼 영어가 깨지지 않도록 잘 그 웹페이지에 노출이 잘 될 수 있게끔 하는 게 인코딩이다. 정도만 일단 알고 계시면 됩니다. 나중에 다시 다룰 겁니다. 그리고 이 타이틀은 뭐냐면 우리가 웹페이지 브라우저 들어가서 보시면 가장 큰 위에 상단에 보시면 항상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을 여기서 정해주는 거예요. 타이틀이라는 곳에. 그래서 만약에 이거는 뭐냐, 나스컨세 스쿨이라는 타이틀이구나.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아요. 링크는 뭐냐면 REL, href라는 속성이 또 들어간 거죠. 속성이 지금 값을 아규먼트로 준 거잖아요. 밸류로 준 건데 뭔지는 아직 모르겠으나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 어떤 파일을 적용화시키기 위해서 가지고 와요. 뭐 일반적으로는 CSS 파일을 많이 하거든요. 우리 스타일 매기는 페이지. 그래서 이렇게 가져온다. 연결을 해서 갖고 온다는 표현이에요. 이거를 쓰겠다는 의미예요. 한마디로. 그러면 스크립트. 우리 자바스크립트 정의할 때는 스크립트라는 또 요소를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스크립트라고 표현하면은 스크립트 요소를 쓰게 되면 지금 src라는 속성에 여기 지금 아규먼트 적용되어 있죠. 이 파일을 쓰겠다라고 정의를 해준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만 일단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HTML의 웹페이지를 하나 만들면 그냥 가장 간단하게 이렇게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샘플을 제가 오늘 보여드렸습니다. 자, 텍스트 에디터를 살펴볼게요. 우리는 이미 앞으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는 툴을 사용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무래도 이 퍼블리셔들이나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그냥 프론트엔드 개발자들은 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많이 사용하세요. 거의 모든 OS 동작된다. 그 윈도우즈나 맥에서도 잘 동작이 되고, 그다음에 일단 무료고 설치부터 단축키라든지 확장 기능까지 다 제공이 되기 때문에 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많이 사용합니다. 지금 9월 달에는 웹이 무엇인지, 웹의 가장 기본적인 거, 웹이 무엇이다, 어떻게 동작을 한다, 그리고 웹에 있어서의 웹을 구성할 때 웹 표준화는 어떤 게 있는지 그런 얘기를 해봤고, 오늘은 HTML의 가장 기본적인 구성 요소에서 HTML이 무엇인지, 어떻게 표현을 하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오늘은 살펴봤어요. 10월 달부터는요, 우리 실질적으로 이제 HTML에 대해서 하나씩 그 HTML 우리 태그를 공부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해볼 거고, 그 태그는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는 툴로 저희가 10월 달부터는 좀 하나씩 해보면서 여러분께서 이제 해봐야 조금 더 재미를 느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거를 기본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약간 그런 배운 거를 가지고 이제 간단하게 하나씩 만들어 보면서 이제 우리의 좀 더 친근한 웹이 좀 친근해지는 것들을 좀 배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HTML 배워서 HTML로 만들 수 있는 걸 한번 해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CSS를 조금 접목을 해보고, 그리고 스크립트까지 접목을 해보면 여러 가지 재밌는 것들 만들어 볼 수 있거든요. 그때 같이 한번 저랑 같이 계속 해볼게요. 그러면
오늘도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 공부해요. 감사합니다.